저는 그 숙명적인 키스가 제 지옥 같은 나날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대의 장막이 걷히자 그가 천사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하지만 그의 두 눈은 어둠으로 가득 찬 심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커리어, 심지어 제 영혼까지도요. 그리고 오늘 밤 제가 그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요. 하지만 제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날 때 과연 제가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게임 속의 한낱말에 불과할까요?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남편은 회식이라며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딸 지혜의 방에서 홀로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서 지혜는 제게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이었죠.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 저를 꼭 안아주는 작은 품, 그 모든 것이 저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휴대폰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 행복한 가족에 대한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저는 주저하며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딸, 지혜. 당신 친딸이 아니에요. 청천벽력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휴대폰은 맥없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혜를 낳았고 지혜는 분명히 제 친딸이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대체 누구이며 무슨 끔찍한 장난을 치는 걸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섬뜩한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25년 전 병원 화재가 있었죠? 당신이 지혜를 낳던 날 밤 모든 기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나요?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잊고 싶었던 가장 끔찍한 악몽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25년 전 제가 지혜를 낳던 그날 밤 병원에서 큰 화재가 났던 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기록 일부가 소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제 아이가 바뀌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저를 조롱하듯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는 사실 그날 밤 다른 산모의 아이와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친딸은 이미 죽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거짓말이야. 지혜는 제 아이야. 저는 고함을 지르며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목소리는 냉정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지혜를 안고 병원을 나서던 날 당신 옆 침대에 있던 산모 김민정 씨가 아이를 잃고 오열하던 것을 기억하나요? 그 아이가 당신의 친딸이었어요. 김민정. 그 이름이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분명히 한 산모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저는 오직 제 아기 지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혜가 제 친딸이 아니라면 대체 지혜는 누구의 아이이며 제 친딸은 정말 죽었다는 말인가요? 그 목소리는 제게 한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김도훈. 그는 25년 전 그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일하던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김도훈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기 전 남긴 유서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서에는 끔찍한 고백이 담겨 있었죠. 당시 병원장은 사적인 이득을 위해 특정 신생아를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제 친딸은 그 계획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 딸이 태어나자마자 고의로 심각한 질병을 진단했고 밤중에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한 뒤 제 딸이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병원장과 김도훈 그리고 몇몇 공범들이 꾸민 끔찍한 음모였습니다. 제 딸은 병원장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고 결국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겁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제 딸을 죽이고 제게 다른 아이를 안겨준 그들.
25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지혜의 웃음 속에서 저는 제 딸의 죽음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진실을 남편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혜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혼란스러웠고 복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김도훈의 아내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죄를 속죄하고 싶어 하는 듯 제가 묻는 모든 것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병원장은 이 계획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동시에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제 옆 침대에 있던 김민정 씨는 당시 잘나가는 언론인 김태준의 아내였고 김태준은 병원장의 비리를 끈질기게 추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병원장은 김태준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 그의 아이를 죽음으로 위장하고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하는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김도훈은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저를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제 딸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닌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 음모의 결과로 제게 보내진 아이였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복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는 제 친딸의 죽음에 대한 복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 삶을 송두리째 속인 자들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 남편. 그는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비참할 때 늘 제 곁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면 저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설마 남편마저 이 끔찍한 음모의 일부였을까? 저는 남편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낡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혼 전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남편과 어떤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다름 아닌 김민정 씨, 제 친딸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였습니다. 사진 속 그들은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배경은 25년 전 그 병원의 정원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김민정 씨가 아는 사이였다니? 그것도 제가 지혜를 낳던 그 병원에서 그 시기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일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이며 퍼즐 조각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남편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는 이 모든 계획의 핵심 인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저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공범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명백한 증거처럼 제 눈앞에서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몰래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정했던 그의 미소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그의 눈빛은 과연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잠을 설쳤고 식욕도 잃었습니다. 지혜를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제 친딸이 아닐지언정 25년간 제가 피와 땀으로 키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친딸의 죽음과 제 인생을 유린한 자들에 대한 복수심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김도훈의 아내에게 연락해 남편과 김민정 씨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김민정 씨는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과 만나기 전 이미 그들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혜였습니다. 제 남편은 자신의 친딸인 지혜를 김민정 씨의 아이인 척 제게 맡겼던 겁니다. 모든 것이 비극적인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지혜를 낳은 후
병원 화재를 틈타 자신의 친딸을 제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그는 제 친딸의 죽음과 김민정 씨가 아이를 잃은 고통을 이용해 자신의 비밀을 감췄던 겁니다. 배신감에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저를 속이고 농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 저는 역겨움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 남편,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까지 기만할 수 있다니. 지혜가 그의 친딸이었다는 사실은 제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다른 여자의 아이를, 그것도 제 남편과 그의 옛 연인 사이의 아이를 제 친딸인 줄 알고 키워왔던 겁니다. 그리고 제 진짜 딸은 그들의 추악한 비밀을 덮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 사라진 것이죠. 제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만이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응징할 것인가? 저는 김도훈의 아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죄를 폭로하고 싶어 했지만 병원장과 남편의 과거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의 악행은 영원히 묻힐 거예요. 제 딸의 죽음과 당신 남편의 고통을 헛되이 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결국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병원 화재 기록, 병원장의 비자금 장부, 김도훈의 유서, 그리고 남편과 김민정 씨의 과거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단서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움직임을 누군가 눈치챈 듯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25년 전 이 기록은 이미 대부분 사라진 뒤였고 병원장의 손길이 닿았던 곳마다 은폐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김도훈의 아내와 저는 밤낮으로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도훈의 아내가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들이 눈치채고 김도훈의 아내를 해친 것은 아닐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수상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피하는 듯했고 늦은 밤까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휴대폰에 몰래 스파이웨어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락하며 그 여자가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 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대화 상대는 김민정 씨였습니다. 남편과 김민정 씨가 여전히 공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김도훈의 아내를 제거하고 다음 타깃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저를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파트 9. 목소리, 중년 한국 여성, 격렬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에 대한 관기 어린 집착을 드러내는 톤.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는 제 눈을 멀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김민정 씨와 함께 제 친딸의 죽음을 공모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이용해 저를 조종해왔던 겁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행복과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친딸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저를 기만한 남편과 김민정 씨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저는 김도훈의 아내가 모아두었던 모든 자료와 제 남편 휴대폰에서 빼낸 증거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제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고 잔인하다는 것을요. 제가 언론사에 자료를 넘기려던 날 밤, 낯선 남자들이 저를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저를 구타했고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서서 싸늘한 눈빛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구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채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김민정 씨와 함께 저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밤의 처절한 싸움 끝에 저는 간신히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몸에는 상처투성이었지만 제 마음속의 상처는 훨씬 더 깊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복수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제 딸을 되살릴 수도, 제 지난 25년의 삶을 되돌릴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저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도훈의 아내가 남긴 마지막 단서와 제가 가진 증거들을 모아 익명으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혜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제 친딸이 아니었지만 제 모든 사랑을 바쳐 키운 아이였습니다. 지혜에게 저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울부짖었지만 결국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남편과 김민정 씨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언론은 들끓었고 그들의 추악한 비밀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남편과 김민정 씨,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마침내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친어머니인 김민정 씨를 찾아갔고 저는 제 친딸의 죽음과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비로소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참여 요청.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도 이처럼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며 복수의 일기TV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